한파가 몰아친 올해 겨울 역대 최고로 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집에 있는데도 냉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난방을 켜게 됩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난방비가 올라서 온도를 높이기가 많이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. 이럴 때일수록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난방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유튜브에 떠도는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난방비 전문가가 알려주는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과 궁금증들.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여기 복지다이 쏙. 첫 번째 궁금증은 외출 버튼을 누르는 게 좋을까입니다. 지역 난방의 경우 외출 버튼은 어지간하면 누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난방업계에 10년 넘게 종사한 난방배관 종합설비업체 대표 주시영 씨의 이야기인데요. 날이 추울 때 외출 모드를 해두면 난방수가 급격하게 식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난방을 할 때 가동 시간이 더 늘고 그만큼 난방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요. 특히 지역 난방은 개별 난방보다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난방비를 아끼려다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그래서 외출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설정 온도를 1에서 2도 낮춘 후 외출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. 개별 난방이라 하더라도 아주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이 아닌 이상은 잠깐 나갈 때 무심코 외출 기능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요즘 같은 한파에 3일 이상 외출할 경우에는 보일러 전원을 끄면 배관이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켜놓는 용도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. 짧은 외출에는 온도 낮추기, 긴 외출에는 외출 모드 잊지 마세요. 두 번째 궁금증은 잘 안 쓰는 방 난방 밸브는 잠그는 게 나을까입니다. 이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. 난방 밸브는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보통 난방 밸브는 주방 싱크대 밑에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고요. 거실, 안방 등으로 가는 각 배관 밸브를 열고 잠글 수 있는데요. 만약 똑같이 1시간 동안 보일러를 가동했는데 밸브 5개 중 1개를 잠갔다고 해서 난방비가 덜 나오진 않습니다. 밸브를 잠그는 것의 장점은 데워야 할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방이 더 빨리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을 뿐인데요. 난방 전문가는 안 쓰는 방이더라도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말고 70% 정도만 잠그는 게 좋다면서요. 너무 냉골이 되어버리면 주변의 따뜻한 공기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난방수가 어느 정도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전했습니다. 거기에 분배기에서 가까운 방은 더 빨리 따뜻해지기 때문에요. 이런 방의 밸브를 약간만 잠그는 것이 집안 전체를 빨리 데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세 번째 궁금증은 수도꼭지는 꼭 냉수 쪽으로 돌려둬야 하나입니다.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못된 난방비 절약 방법으로 거론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. 물을 쓰고 난 후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에 두면 바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보일러가 작동한다는 주장은 실제로 유튜브 등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단지 수도꼭지 방향 때문에 난방비가 더 나오는 건 아닙니다. 전문가는 수도꼭지 방향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면서요. 단순히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아무래도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에 두면 굳이 온수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쓰기 때문에 난방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사용할 때 냉수 방향으로 돌려서 쓰면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. 수도꼭지의 방향은 의미가 없고 온수를 사용한 후부터 보일러가 가동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 궁금증은 추울 때 가습기를 같이 돌리면 좋을까입니다. 이는 맞습니다. 집안 전체가 따뜻하려면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. 이때 체크해야 할 것이 습도입니다. 적정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틀어두면 실내 온도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는데요. 단열이 잘 되는 장소라면 초음파식 가습기도 괜찮지만요. 외풍이 있는 편이라면 가열식 가습기가 더 좋습니다. 아무래도 가열식 가습기가 내뿜는 따뜻한 수증기로 인해 내부 온도가 더 오를 수 있겠죠. 히터나 온풍기 등을 사용할 때는 방 가운데보다 창문 가까이에 둬야 집안 전체의 온기를 빠르게 골고루 퍼뜨릴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궁금증은 예약 주기 기능도 집안이 추울 때 쓰면 효과가 없다는 게 맞나입니다. 예약 주기 기능은 집안이 추울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. 만약 난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를 3시간 간격으로 1시간 작동하게 설정했다면요. 쓸데없이 난방비만 나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난방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자기 전에 예약 주기 기능을 사용해서 밤새 일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난방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.
6번째 궁금증은 배관 청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야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. 배관 청소는 보일러 열 효율이 좋아지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하느냐입니다. 보일러 상태나 분배기 구조, 배관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관 청소 주기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청소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 평균적으로 알려드리면 지역 난방의 경우 유량이 적고 유속도 느리기 때문에 이물질이 더 잘 낄 수 있는데요. 그래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은 배관 청소를 하는 게 낫습니다.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배관 청소 비용은 20만 원 내외입니다. 이 밖에도 난방 텐트나 우리가 뾱뾱이라고 부르는 단열 제품 등도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높일 수 있고요.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옥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열 효율이 높은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때 연초부터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더해 난방 텐트나 반팔보다는 긴팔 옷 입기 등을 실천하면 실내 온도를 많이 높이지 않더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죠. 난방비는 지난해에도 인상됐지만 올해 더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인데요.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난방비를 절약해야겠습니다. 그동안 유튜브에서 잘못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이 떠돌았는데요. 이 영상으로 제대로 된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하시고 복지 받으세요. 복도 받으세요.